하루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양말 자국이 깊게 파여 있거나 종아리가 단단하게 부어서 불편하신가요? 특히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묵직해지고 잠들기 전까지 붓기가 잘 빠지지 않는다면 몸속에서 이미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가 붓는 원인은 단순히 많이 걸어서가 아닙니다. 정맥순환 문제, 림프 정체, 신장 부담, 혈관 탄성 저하, 그리고 잘못된 수분 관리까지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오늘은 밤마다 다리가 붓는 사람들의 공통된 원인, 붓기가 쉽게 반복되는 생활 습관, 그리고 붓기를 줄이는 검증된 실제 관리법까지 하나씩 차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건강 정보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일부 밤마다 다리가 붓는 사람이 겪는 가장 첫 번째 이상 신호. 다리가 붓는 가장 초기 단계는 대부분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속의 순환 시스템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아래 특징들이 반복된다면 다리 부종의 시작을 의심해야 합니다. 1. 저녁만 되면 종아리가 무겁고 단단해지는 느낌.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 아래쪽에 혈액이 조금씩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맥이 다시 심장 쪽으로 혈액을 올려야 하는데 정상보다 힘이 떨어지면 저녁이 되면서 다리가 단단하게 뭉치고 당기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맥순환이 약해진 첫 신호입니다. 2. 양말 자국이 유난히 깊게 남는 현상. 종아리를 양쪽으로 눌렀을 때 오래도록 자국이 남는다면 다리 안의 수분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조직 사이에 고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는 다리 부종 초기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며 특히 다음 상황일 때 더 심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던 날, 오래 서 있던 날, 물을 적게 마신 날, 짠 음식을 먹은 다음 날. 3. 저녁에 신발이 더 꽉 끼는 느낌. 아침에는 편했는데 저녁에는 신발이 갑자기 꽉 조이는 느낌. 많은 분들이 겪는 전형적인 부종 신호입니다. 발등과 발목 주변의 림프 흐름이 막히면 미세한 붓기가 먼저 쌓이고 이것이 반복되면 저녁 시간대에 신발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4. 누워있을 때는 괜찮은데 서거나 앉으면 더 심해지는 붓기. 부종 초기에는 누운 상태에서는 괜찮다가 직립 자세 앉기 서기를 오래 유지하면 다시 붓기가 올라옵니다. 이는 중력 영향을 받은 전형적인 정맥순환 저하의 대표 증상입니다. 5. 종아리를 눌렀을 때 차갑거나 눌린 느낌이 오래 남는 경우 종아리가 유독 차가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혈액순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순환이 느려지면 수분이 빠져나가는 속도도 더 느려지기 때문에 붓기가 밤마다 반복되기 쉬워집니다. 6. 저녁에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쥐가 나는 경우 부종이 시작되면 근육 사이 압력이 높아져 저림이나 뭉침 같은 이상 신호가 같이 나타납니다. 특히 다음과 관련이 많습니다. 마그네슘 부족, 수분 부족, 오래 앉아 있는 일, 혈관 탄성 저하. 이러한 신호는 다리 붓기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밤마다 다리가 붓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5가지 신체 특징을 이어지는 다음 내용에서 깊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 밤마다 다리가 붓는 사람이 공통으로 가진 5가지 신체 특징. 다리가 붓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공통된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신체 특징들은 부종이 반복되는 이유를 정확히 보여주는 핵심 단서입니다. 1. 종아리 근육 펌프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 정맥 속 혈액은 종아리 근육이 수축이완되면서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집니다. 그런데 다음 특징이 있다면 근육 펌프 작용이 약해져 저녁마다 붓기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 걷지 않는 생활, 종아리 근육이 유난히 약한 체형,
무릎이나 발목 통증으로 평소 활동량이 적은 경우,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직업,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면 혈액과 수분이 다리 아래에 그대로 고입니다. 2. 정맥판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 정맥에는 피가 역류하지 못하게 하는 정맥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오래 서 있는 생활이 지속되면 이 정맥판이 약해지면서 피가 아래로 되돌아가고 다리 부종이 더 쉽게 생깁니다. 특히 아래 경우는 정맥판 약화 위험이 높습니다. 오래 서 있는 직업, 비만, 임신 출산 경험, 가족 중 하지 정맥류가 있는 경우, 정맥판이 약해지면 부종, 저림, 열감이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3. 림프 흐름이 느려져 있는 체질. 부종은 정맥 문제뿐 아니라 림프 순환이 느려져도 쉽게 생깁니다. 림프 순환이 느린 사람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붓고 잘 빠지지 않는다.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다. 피부가 눌리면 천천히 돌아온다. 몸이 잘 붓는 체질이라고 느낀다. 림프는 정맥보다 더 부드럽게 흐르기 때문에 조금만 막혀도 바로 붓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4. 신장 기능이 예민하거나 나트륨 배출이 늦는 경우, 붓기는 결국 수분을 얼마나 잘 빼내는가의 문제인데, 신장 기능이 예민한 분들은 나트륨 배출이 늦어져 틈틈이 붓기가 생깁니다. 다음 항목 중 경험이 있다면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물을 적게 마신다. 식사가 대체로 짜다. 라면 국물 인스턴트를 자주 먹는다. 부종이 생기면 잘 안 빠진다. 신장이 부담을 받으면 밤에 붓기가 아침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5. 혈관 탄성이 떨어지기 시작한 경우,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의 탄성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이 변화가 부종을 더 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리가 자주 차갑다. 쉽게 저리거나 쥐가 난다. 계단 오를 때 종아리가 무겁다. 밤에 다리가 뻐근하고 미세하게 아프다. 혈관 탄성이 약해지면 수분이 주변 조직으로 빠져나가 다리 아래가 쉽게 붓습니다. 다음은 붓기가 심해지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매일 반복되는 행동 중 가장 위험한 요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부 밤마다 붓기를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들. 붓기는 단순히 체질 때문만이 아니라 하루 동안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 때문에 저녁 시간대마다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래 습관들은 다리 부종을 고착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1.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생활 패턴.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다리 아래로 혈액과 수분이 내려가 올라오지 못한 채 정체됩니다. 특히 아래 상황이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2시간 이상 연속 앉아 있는 직업, 매장 서비스업처럼 계속 서 있는 일, 장거리 운전, 장시간 회의 수업 참석. 이런 생활 방식은 정맥과 림프 흐름을 동시에 막아 저녁 붓기를 반복적으로 악화시킵니다. 2.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 물을 적게 마시면 오히려 몸이 수분을 붙잡아 두려 하기 때문에 붓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수분 부족은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소변색이 진해짐, 오후가 되면 머리가 무거워짐, 다리가 단단하게 붓고 잘 빠지지 않음,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림프 흐름까지 느려져 체액이 다리 아래에 고이기 쉽습니다. 3. 짠 음식 중심의 식사. 나트륨이 많으면 몸은 수분을 끌어당겨 보관하려 하기 때문에 붓기가 더 쉽게 생깁니다. 특히 다음 음식들은 저녁 부종을 악화시키는 대표 메뉴입니다. 국물 위주 식사, 라면 간 편식, 김치 젓갈장아찌, 매운 양념 음식, 외식 반찬. 전날 저녁을 짜게 먹으면 다음날 저녁까지 붓기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4. 활동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종아리 근육 사용이 거의 없는 생활. 부종의 가장 큰 원인은 근육 펌프 기능 저하입니다. 운동량이 거의 없는 분들은 정맥 혈액이 위로 잘 올라가지 못해
종아리 안에 쉽게 고여버립니다. 특히 다음 패턴이면 위험도가 높습니다. 집에 도착해 바로 눕거나 앉는 생활, 하루 걸음 수가 적은 편, 계단보다 엘리베이터를 선호하는 습관, 다리 근육을 거의 쓰지 않으면 붓기는 반복됩니다. 5. 하루 내내 하이힐 딱딱한 신발 착용. 하이힐, 딱딱한 구두, 무게감 있는 신발은 종아리 근육을 충분히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다음 현상이 생깁니다. 순환이 느려지고, 혈액이 아래로 고이고, 발목 주변부터 붓기가 시작됨. 특히 오래 서 있는 직업과 겹치면 저녁마다 붓기가 심해지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6. 지나치게 카페인을 많이 마시는 습관.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이뇨작용을 일으키지만 과하게 마시면 수분 부족 부종 악화, 이 흐름이 반복됩니다. 또한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키면 순환이 느려져 다리 부종이 저녁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7. 집에 와서 다리를 올려두지 않는 습관. 몸은 서 있을 때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리 아래쪽으로 체액이 몰립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도 다리를 올리지 않으면 붓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리는 심장보다 살짝 높게 올릴 때 가장 빠르게 붓기가 빠집니다. 다음은 부종을 줄이는데 과학적으로 효과적인 저녁 루틴, 그리고 붓기가 잘 빠지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 실전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부 밤마다 붓기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실전 관리 루틴. 다리 붓기는 체질이 아니라 하루 마무리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루틴을 올바르게 잡아주면 다음날 아침 다리의 가벼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붓기를 빠르게 빼주고 정맥림프 흐름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가장 실전적인 저녁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다리 순환을 열어주기. 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앉는 습관은 부종을 더 오래 머물게 합니다. 가장 좋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말을 벗고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리고 5분에서 7분 정도 편안하게 유지하기. 이 자세는 정맥과 림프 흐름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키는 기본 동작입니다. 2. 종아리 중앙을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림프 스트레칭. 강하게 마사지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세게 누르면 림프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아리 안쪽과 바깥쪽을 발목 무릎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기. 1회 20초에서 30초 정도. 강한 압력 금지, 부드러운 반복이 핵심. 이 동작은 림프 정체로 생긴 묵직한 부종을 빠르게 줄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3. 저녁 식사에서는 나트륨과 국물을 가장 먼저 줄여야 함. 밤 붓기는 대부분 전날 저녁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다음 메뉴는 붓기를 확실히 악화시키는 대표 음식입니다. 국물 요리, 매운 양념, 젓갈장아찌, 외식 반찬, 라면, 인스턴트 식품. 저녁을 담백하게 관리하면 붓기는 다음날 아침 50% 이상 줄어듭니다. 4.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이 중요함.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붓고 너무 많이 마셔도 밤에 남아 붓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 식사 전 물 1컵. 식사 중에는 적당히, 취침 전에는 3분의 1컵 정도만, 수분 타이밍만 조절해도 밤 붓기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5. 따뜻한 족욕 또는 따뜻한 샤워. 따뜻한 물은 정맥과 림프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 순환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발목을 중심으로 따뜻하게, 너무 뜨겁지 않게 유지. 이것만으로도 종아리 뭉침이 크게 풀리며 밤 핏기와 붓기가 줄어듭니다. 6. 저녁에 소파나 침대에서 다리를 가로로만 두는 습관은 금물. 오래 앉은 채 다리를 앞으로만 뻗고 있으면 오히려 순환이 더 막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심장보다 10cm 정도 높게
베개 하나로도 충분해. 누워서 TV를 볼 때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7. 자기 전 5분 종아리 근육을 깨우는 미니 운동. 근육은 림프 정맥 흐름의 엔진입니다. 잘 움직일수록 붓기가 덜합니다. 다음 동작 중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까치발 들어서 10회에서 15회, 발목 돌리기, 무릎 굽혀 종아리 당기기, 누워서 자전거 다리 30초. 이 짧은 5분이 다음날 아침 붓기를 크게 줄여줍니다. 8. 취침 직전에는 다리 높이기 금지. 취침 1시간 전에 다리를 너무 높게 올리면 잠들 때 오히려 혈류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잠들기 전에 다리 높이기를 짧게 하고 취침 시에는 자연스러운 자세로 눕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종을 반복시키는 위험 신호, 의학적으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 붓기를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부 붓기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신호들. 밤마다 붓는 다리는 단순 피로가 아니라 몸속 순환 시스템이 계속 부담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계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부종은 점점 더 오래가고 혈관 림프 신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신호가 위험한지, 어떤 경우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유지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붓기가 자주 반복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다리 부종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몸의 기능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변합니다. 다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맥 기능 약화, 하지정맥류 초기 증상, 림프 순환 저하, 발목 종아리 저림, 뺨 근육 경련, 무거움 통증 증가, 혈관 탄성 저하. 2단계에 진입하면 단순 휴식으로는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2.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위험 신호. 다음 증상이 있다면 붓기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한쪽 다리만 유독 붓는 경우, 붓기와 함께 열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아침까지 붓기가 남아있는 경우, 피부가 단단하게 굳는 느낌, 발등까지 심하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 걷기 불편할 정도의 무거움, 특히 한쪽 다리만 붓는 현상은 정맥 혈전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3. 체형생활 습관별 붓기 잘 생기는 사람 특징.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는 직업, 평소 운동량이 적은 생활 패턴, 저녁에 짠 음식 국물 메뉴 즐김,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 발목이 자주 차가는 체질, 체중이 빠르게 변하는 경우, 이 요소들이 겹칠수록 부종은 쉽게 생기고 잘 빠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반대로 붓기가 쉽게 빠지는 사람들의 관리 패턴. 붓기가 잘 빠지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아래 관리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집에 오면 5분 다리 높이기, 저녁에 국물 나트륨 최소화, 발목 종아리 스트레칭 루틴 유지, 물을 일정하게 나누어 마심, 종아리 근육을 매일 조금이라도 사용, 딱딱한 신발보다 발을 편하게 하는 신발 착용. 이 작은 습관들이 붓기 개선에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5. 오늘 내용 핵심 요약. 저녁마다 다리가 붓는 것은 정맥림프 신장혈관 문제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 오래 앉기 짠 음식 수분 부족 운동 부족이 붓기를 반복시키는 핵심 원인이다. 집에 오자마자 다리 높이기, 부드러운 림프 스트레칭, 저녁 나트륨 조절이 가장 효과적이다. 붓기가 한쪽만 나타나거나 아침까지 남아있다면 의료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 배운 저녁 루틴과 생활관리 팁, 내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다리의 무거움이 줄고 붓기가 훨씬 가볍게 빠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